12월 26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아주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무려 10만 달러 턱밑까지 조금 전에 갔다가 살짝 저항받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올리려는 자와 끌어내리려는 자들의 어떤 기싸움이 상당히 치열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연내 10만 달러 돌파를 다시 해내면서 안정적인 지지세까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과 맞물려서 알트 시즌 대체 언제쯤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 다가오고 있고 비트코인의 중간 고점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언제쯤 만들어주게 될 것인가, 알트 시즌의 포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실 흐름이 되게 재밌죠. 일단 산타랠리는 왔고 10만 달러 턱밑까지 99,600달러 찍고 99,600, 700 여기 찍고 지금 저항을 살짝 맞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만 달러 위로 다시 끌어올리려는 힘 역시 간단치가 않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무엇보다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정책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그런 것들이 지금 겹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상당히 흥미롭게 만드는 게 아닌가. 물론 이대로 10만 달러 위로 딱 하고 올라서 주면 제일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9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 박스권에서 와리가리 지그재그 횡보세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벌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막연하게 이제 간다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켜서 바라보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오른 79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다시 극단적인 탐욕 단계로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8%대 위에서 자리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고점 근처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어서 이대로 저항 양상을 확인해주면서 쭉쭉 좀 빠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닥터 프라핏, 지난주에 92,000달러 부근에서 매수 주문 넣으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완전 적중했다. 횡보세가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라. 125,000달러 영역은 몇 주만 기다리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추가적인 횡보 양상이 9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 이 박스권에서 펼쳐질 수가 있고, 몇 주 뒤면은 12만 달러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취임식 전후로 12만 달러 중간 고점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될지는 물론 지켜봐야지, 벌어져 봐야지, 현실화 돼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뭔가 약간 또 그럴싸하게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덴크립토 트레이드 98,500달러 위에서 거래가 되는 한 더 높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가격 흐름이 다소 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략 새해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박스권 횡보 가능성, 이 고르지 못한 와리가리 오르락 내리락 지그재그 하는 패턴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퀀트 데이터인데 비트코인 축적 주소에 12월 들어서 22만 5,280개가 순매수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23일까지 순매수량이 전월 대비 82.6% 증가했다. 22일에서 23일까지 매도 가능한 비트코인은 52만 개가 감소했다. 이 투자 수요가 매도 압력을 흡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자체만 놓고 보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받아주고 있는 그 주체들의 어떤 특성을 보면 3개월 미만의 단기 홀더들이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92,000달러 부근에서 장기 홀더들이 던질 때 단기 홀더들이 받아주고 있다는 거는, 이건 사실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기대감을 갖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데이터이기도 하죠. 바라보기에 따라서 물량 떠넘기기의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모호한 흐름이 지금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틀론데 K33 리서치의 리서치 책임자입니다. 역사가 반복될 경우에 비트코인은 3주 안에 이번 사이클 최고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의 이전 사이클을 분석했을 때 내년 1월 17일에 새로운 사이클 고점에 도달할 수 있다. 1월 20일에 치러지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맞물릴 경우에 비트코인은 14만 6천 달러에서 21만 2,5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비트코인이 2009년에 탄생한 걸 고려했을 때 데이터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과거 가격 데이터를 근거로 한 예측은 무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되도 않는 소리까지 빠져나가는 구멍까지 만들어놨는데 사실 이거는 좀 그렇죠. 뭐 14만 6천 달러에서 21만 2천 달러까지 1월 20일에 갈 수 있다고 이건 너무 너무 높지 않나? 21만 2천 달러까지? 14만 6천 달러도 사실 굉장히 높은 숫자인데 물론 이제 마켓 메이커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두고 봐야 되겠지만 확실한 거는 트럼프 취임식을 전후해서는 뭔가 의미부여 가능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중간 고점 찍고 이제 약간의 조정 양상을 어느 정도 의미 있게 겪을 수 있다라는 거. 막연히 오르기만 하는 시장이 없다라는 거를 우리는 비교적 최근에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폭등 뒤에는 항상 조정이 있고 그런데 트럼프 취임식이라는 어떤 큰 이벤트가 셀더 뉴스 이벤트 양상으로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댄 모어헤드 판테라 캐피탈의 CEO죠. 비트코인의 이번 사이클 정점은 내년 8월쯤으로 예상한다. 이전 반감기 사이클보다 진폭이 작지만 상당히 현실적이다. 이 사이클 정점 목표 가격은 11만 7천 달러, 지금 가격에서 18% 이상 상승한 수치다. 상당히 보수적인 가격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 고점으로 12만 달러 못 미친다라면 좀 아쉽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미 10만 달러를 경험했다라는 게 엄청 큰 숫자여서 막 이제 개미들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10만 달러를 뚫었기 때문에 곧 20만 달러까지 가겠다. 뭐 15만 달러까지 가겠다. 이런 나름의 전폭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인 개미들의 심리일 수도 있는데 큰 돈을 굴리는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CEO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내년 8월에 이번 사이클 고점 11만 7천 달러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 생각할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거의 뭐 묻고 따지지 말고 전폭적인 투더문을 얘기하는 경우가 요즘에 참 많은데 어떤 그런 막연한 전폭적인 전망들은 사실 한 절반 정도만 우리가 바라보고 나머지 절반은 그 반대되는 상황들에 대한 가능성,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미 엄청난 가격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특히 지금의 비트코인 시장 상황이 이미 엄청 과열됐기 때문에 한 번은 정리가 될 수 있고 이번 조정이 사실 너무 얕은 수준의 조정이어서 진짜 조정이 한번 올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비트코인 역사에 있어서 강세장이 늘상 벌어졌던 일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네크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이제 정점 도달하면서 비트코인 18만 달러, 이더리움 6천 달러, 솔라나 500달러, 수이 10달러 예상된다. 여름을 거치면서 비트코인은 30% 수준의 조정, 알트코인은 최대 60% 하락 가능성이 있다. 가을부터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연말에 이제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같은 자산 운용사라고 해도, 같은 카테고리에 있다라고 해도 완전 다르잖아요. 지금 전망이 너무 엇갈리니까, 큰 이 온도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개미들, 우리들 입장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제한된 우리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죠. 헷갈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만의 기준점을 세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기준점 세팅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판단력을 키워야 되고, 누가 해주기를 기대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참 지금 시장을 예측하는 사람들, 직접 플레이어들도 이렇게 예측이 크게 엇갈린다. 그래도 막연하게 가만히 있으면 비트코인 20만 달러 되겠지, 뭐 이런 식의
막연한 대응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플로우 호스라는 분석가는 이런 얘기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부터 내년 1월 둘째 주까지가 매우 중요하다. 10만 달러 아래에서 거래되더라도 강세를 지속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1월 20일 트럼프 취임일 직전까지 그 랠리는 다소 제한적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하게 될 거라고 믿고 있다. 나는 고점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이클이 이전 사이클은 크게 넘어설 거라고 믿고 있다라면 당시 사이클을 도왔던 강력한 유동성 공급 지원 없이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명확한 논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이전 사이클, 다시 말해서 2020년 코비드 때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들어왔었던, 그게 백업이 됐었던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미국과 중국이 유동성 확장 국면으로 정책 전환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랑 비교했을 때 그 유동성만큼은 안 될 건데 뭐 자꾸 그때처럼 폭등할 거란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건 아닐 거야. 근데 상황은 좋은데 그 정도는 아닐 걸 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아 월간 차트입니다. 결국에 비트코인은 15만 달러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비중을 줄여라. 무조건 오른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지금 분석가들도. 네가 근데 확신이 안 서면 비중을 줄여. 뭐 나가든가. 그건 네가 판단할 일이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커뮤니티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악플 엄청 많아요. 글로벌 모질이들 다 모여가지고 왜 너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폭등 전망을 안 하냐 이런 걸로 막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도 많고 글로벌 모질이들이 지금 막 지금 때로 몰려다니면서 악플 달고 있는 것도 되게 재밌게 느껴지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은 어떤 특정 전망이나 분석에 방점을 지나치게 찍으면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워낙 기관들의 전망도 숫자 자체가 워낙 틀리다 보니까 온도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분석가들도 무조건 투더문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조금 보수적인 분석가들도 또 많고 하다 보니까 현명하게 또 정보를 취사 선택하고 내 전략에 맞춰서 대응하는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르테미스, 이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죠. 존 마 창립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4년이 지난 뒤에 전통 금융의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현재 3.5조 달러에서 100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시키게 될 것이다. 피델리티, 블랙록 등 대형 자산 관리자들이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ETF의 출시 그리고 새로운 상품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데 확실한 거는 이게 뭐 100조 달러 이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커지긴 더 커질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테마가 지금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연계성 있게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피치북에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년 벤처 캐피털의 암호화폐 투자 금액이 올해 99억 달러에서 2배 증가한 18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블랙록, 프랭클린 템플턴, 골드만삭스 등 전통 금융기관의 참여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는 게 주류 투자자의 디지털 자산 채택을 가속화할 수 있다. 사실 하나마나한 얘기인데 이런 어떤 숫자가 2배 정도로 구체적으로 찍혀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상황이 어쩌면 지금 올해 펼쳐졌던 상황보다 더 흥미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만들고 특히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정책을 제시하면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제시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부분을 이제 제시하는 시기가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1년차 때 이제 2기 1년차 때 상당한 기대감이 어떤 자본 유입으로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작정하고 이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국경 간 결제 암호화폐 사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한다라는 점을 재무장관이 공식화한 거를 로이터가 기사로 쓴 겁니다. 이미 예고가 됐던 거고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또 로이터가 또 기사를 받았으니까
뭔가 또 러시아, 중국, 이 브릭스 진영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전폭적인 변화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테스트의 일환으로 러시아에서 채굴한 비트코인을 국경 간 결제에 이용할 수 있다. 이미 트랜잭션은 발생하고 있고 결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트랜잭션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거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방향성이 세팅된 건 맞는 것 같죠. 물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 패권에 도전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블록체인 혁신과는 조금 다르지만 관점은 상당히 재미있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움직일 때 중국은 이제 어떻게 될까? 그렇게 조금 확장해서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푸틴, 전 세계 누구도 비트코인을 금지할 수 없다. 미국이 달러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이 약해지는 만큼 여러 국가들이 기축통화를 달러가 아닌 다른 대체의 자산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거 2주인가 3주 전에 했던 멘트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난리치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의 재미를 알아버렸어요. 이 양반이. 활용성과 이거를 지금 체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브릭스 진영의 암호화폐 채택, 국경 간 송금 결제에 있어서 달러가 아닌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속화를 보일 수 있다. 이런 점들은 이 시장 전체의 혁신적인 관점에서 바라봐도 상당히 흥미롭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로그 패턴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전폭적이죠. 28만 달러, 80만 달러, 180만 달러까지 2034년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건데 그럼 이렇게 될까?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아무튼 비트코인 진영에서는 또 전폭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시장 자체는 단기적으로 급등 뒤에 이 박스권 횡보 양상을 보이면서 다지기를 보이고 있고 지금 같은 때가 사실 털리기 딱 좋은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딱 털리기 좋은 때인데 과연 지금 털릴 때인가 내가 아니면은 투자 스탠스를 견지하면서 더 공부하면서 나의 관점을 날카롭게 만들 때인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각자가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